뭐 내년 총선 관련된 공천권을 쥔 당대표였기 때문에 더 좀 치열했던 그런 선거였는데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바꿔야 한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김기현 신임 대표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자,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 정부의 성공, 지금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압승에 민주당이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김대현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당심과 국민의 또 민심, 표심은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단 말이죠. 총선 때 표심은 어떻게 갈지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시작이지만 김기현호 뭐 쉽지 않다는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도 있고,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같은 경우는 아마 팽팽한 그런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장 지지율,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국민적 지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오히려 좀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다음 전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중간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선상에서 내년에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팽팽한 그런 총선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지지율에 어떤 의미를 두고 방점을 찍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뭐 연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3대 개혁 과제를 쭉 추진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아마 국민적으로 볼 때 이 정부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계속 어필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 숙제를 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국제 관계에서 경기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추락세로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디플레나 리세션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경기가 어느 타이밍에 회복될지, 또 북한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도발을 걸어올지, 뭐 이런 이 내부적인 어떤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가 총선을 앞서간다는 것은 일종의 프로파간다일 뿐이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냐, 이게 이제 또 총선에 이 가름말을 타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